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자, 요즘에 미국 증시가 폭등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한국 증시는 망해도 미국 증시는 폭등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뜨고 있는데,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없다면 73% 상승했다. 그래서 30년간 미금리 인하 이후 증시를 봤더니 금리 인하할 때 떨어졌죠. 요때는 금리 인하할 때 올랐고, 경제 위기가 없으면 증시가 올라간다. 뭐 동아시아 외환 위기라든지, 그다음에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 위기, 코로나 위기. 근데 일시적으로 보통 금리 인하할 때 보면은 주가가 많이 빠졌었죠. 코로나 때는 굉장히 단기적이긴 하지만 73% 상승했다라는 건 떨어진 그 저점에서 그 뒤에 올라간 걸 고점을 찍으면 저렇게 많이 보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100% 그냥 그렇게 올라간다 라고 볼 수 없었고, 보통 금리 인하 때 경기 침체가 없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있을 때 경기 침체가 없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 미국 증시가 가장 그 자산 가격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금리 인하 기에는 경기 침체가 따랐었고, 그럴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면서 미국 장기채가 가장 수익률이 좋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경기 침체 없다면 73% 상승인데, 이런 기사가 뜬다는 건 경기 침체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파월도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연착륙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 점도표를 보면은 경제 위기급으로 내리고 있고, 그 상황에서 지금 나쁜 이야기를 못하는 것은 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증시와는 다르게 미국 증시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근데 지금 하락 전망이 연이어 나오고 있죠. S&P 500이 연말까지 12% 하락할 수 있다. 지금은 올라가고 있더라도 올해 4분기에 5천대 초반으로 하락할 것이 예상이 되고, 계기가 되는 이유는 주가 수익 비율, 이게 24배에 달하는 걸로 봐서 굉장히 고평가가 되었다.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저평가 고평가를 구분하기가 부동산보다 편하죠. 왜냐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가 얼마다 라고 가치를 정해주는 그런 수치가 없으니까 전문가라는 작자들이 막 자기 나름대로의 수치를 들고 와서 맨날 저평가라고 우기잖아요. 근데 주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의 시가총액, 이거는 부동산처럼 마구 올려가지고 올리는 시가총액이랑은 다르죠. 그 다음에 뭐 그 사업의 매출, 그 다음에 순수익, 이런 것들을 토대로 주가가 거품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너무 높게 나왔다, 수익 대비로. 이는 2000년 2월이나 2020년 8월과 유사하다고 분석하면서 이 시기 이후 결국에 뉴욕 증시가 약세로 돌아섰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지금 노동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데 고용률도 좋지 않죠. 그래서 대선 효과로 지금 땡기고 있는 건데, 이거 연말 되면은 꺼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면 미국의 지표는 계속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9월 소비자 신뢰지수, 이게 3년 내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이런 소비자 심리 지수가 뚝뚝 떨어짐에 따라서 경제 위기가 왔느냐, 혹은 경제 위기가 와서 이 신뢰지수가 뚝 떨어졌느냐, 이 부분은 조금 더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전부터 이런 징조가 보인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징조 없이 훅 나타난 거지만, 근데 지금 추세상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경기 침체가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떨어졌냐, 105.6에서 98.7로 6.9가 떨어진 거죠. 21년 8월 이후 가장 큰 폭의 낙차이고, 소비자 신뢰지수를 구성하는 5개의 지수가 모두 악화가 됐다.
그리고 기대 지수 역시도 전월 대비 4.6포인트 하락해서 81.7까지 내려앉았고, 침체 기준선인 80은 여전히 웃돌았지만 4.6포인트 하락했어요. 전월 대비. 여기서 반토막만 하락하더라도 침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침체 직전까지 왔다. 이것도 거의 대선 앞두고 버티고 버텨가지고 나온 거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느 정도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얘 때문이에요. 코로나 때 침체됐지만 금리 내려서 그때 자산가치 올라가지 않았냐. 근데 코로나 때가 특수한 상황이죠. 코로나 때는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됐던 것들이 모여가지고 터지면서 금리를 내린 게 아니라 생뚱맞게 터진 거니까. 갑자기 전염병이 터져가지고 순식간에 분위기가 확 침체돼서 만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제한하다 보니까 갑자기 떨어진 건데, 그 외적으로는 그 전부터 계속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게 한번 터지는 건데, 지금도 딱 보시면 거의 침체 직전까지 왔다. 그리고 현재 여권 지수 역시도 전월 대비 10.3포인트 급락하면서 124.3까지 주저앉았고, 이거는 소비자들의 평가다. 자, 소비 지수도 이렇게 안 좋아요. 생산 지수는 괜찮을까요? 자, 미국의 제조업 생산 지수입니다. 여기서 멈추는 듯 하다가 다시 좀 빠지고 있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좋지가 않다. 경제가 좋지 않은데 자산만 계속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거품이라고 하고, 영어로 두 글자로 버블이라고 하죠. 두 글자 아닌데요, 스펠링 6개인데요 이러면 뭐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근데 그 거품의 시기는 길 수가 없습니다. 이 버블을 나타내는 유명한 게임이 있죠. 버블이라고. 계속 시간 끌면 어떻게 돼요? 우리 동네에선 걔를 짱꼴라라고 불렀는데, 죽지도 않은 놈이 나타나가지고 버블 생성하는 놈을 가서 죽여버리죠. 피할 수 없는 회색 코뿔소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버블 장세가 길어지면.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로 저런 지표가 나오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야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도 해외에서 어느 정도 돌아가니까 우리나라도 따라서 어느 정도 버틴 거지만, 이미 근처에 중국은 무너졌고, 최근에 미국도 계속 지표가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잘 산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표가 계속 저렇게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주식에 대해서 지금 고평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주식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 있어요? 버핏 형님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워렌 버핏이 1999년 닷컴 버블 붕괴 이전과 유사하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있다. 확인을 해봤더니 스미드 캐피탈의 빌 스미드 최고 투자 책임자가 지금 버핏의 주식 포지션 정리는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이고, 이에 따라 S&P 500이 10년간 수익률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들은 장기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하고 보유하는 전략을 통해서 15년간 평균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뒀는데, 지금 현재 행동과 99년에 그의 견해 사이에 많은 유사점이 있다. 그래서 기술 섹터의 과대 광고에 속지 않으며, 그러니까 몇몇 과대평가된 주식들이 있다는 거죠. 이 주식 랠리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가 있고, 실제 닷컴 뽑을 때 버핏한테 막 이야기했을 때 너넨 들어가라, 내가 봤을 땐 저거 거품이다. 그래서 안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급락했고, 닷컴 뽑을 때도 급락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급락했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큰 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끝물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정보가 잘 접해지지가 않죠. 저런 식으로 가끔 나오지, 대부분의 기사들 미, 중, 지 쭉쭉 올라간다, 코스피도 같이 올라갈 거야, 맨날 이런 이야기만 하고, 그렇게 지금 벌써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은에서도 무슨 경고했어요? 엔켈이 4,690조 중에서 302조 원 청산 가능성. 물론 이건 현재 환율이고, 우리가 봐야 될 때 엔켈 청산이 32조 7천억 엔이 또 될 수 있다. 얼마 전에도 엔켈이 청산이 됐었는데 추가 청산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자산 포지션 정리가 들어가고 있는 거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보면 어때요? 미국 채권을 사고 있다. 빨리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미국 채권을 사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했죠. 미국 채권까지는 잘 모르겠으면은 달러 정도라도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미국 채권으로 자금이 많이 이동할 거다. 왜냐면은 역대 경기 침체 때마다, 그래서 금리 인하했을 때마다 세계적으로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의 장기채다. 장기채 같은 경우에 워낙 랠리가 좀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미국의 장기채가 항상 그래 왔었다. 그래서 이미 이동할 사람들은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청산하고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비싸게 팔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 개미알기들이 맨날 개미들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개미알기 혓바닥 위로 개미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청산해가지고 안전자산을 옮기고 있는데 그 시기에 청산할 수 있도록 막 올라간다는 기사들을 내주면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털어먹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물린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되냐. 근데 그거를 더 올랐는데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고 그러죠? 우리는 댄서가 되면 안 됩니다. 댄서들 뭐 프리즈 해가지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이런 경우가 되면 안 된다. 지금 이미 자산 이동은 시작됐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